오늘 아침 73세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건강 문제도 없었고 경고 징후도 없었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괜찮았는데 다음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많은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매일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천천히 건강, 독립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기분이 괜찮아요.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한때 무시했던 작은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에게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6가지 흔한 실수를 알아보세요. 낙상, 뇌졸중, 심장 문제, 심지어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최악의 부분은요.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여성은 이러한 실수 중 적어도 하나를 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실수를 제때 잡으면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숨겨진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에벌린 카터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중요한 일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결정은 당신이 노년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잠의 고요함에서 하루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전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를 서두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해지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아무것도 먹기 전에 애쓰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몇 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낮고 에너지 보유량이 고갈되었으며 심혈관 시스템은 여전히 그날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지 못한 채 정원 가꾸기, 조깅, 심지어 무거운 물건 들기와 같은 격렬한 활동에 곧바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이미 혈압 상승을 야기하며 공복에 육체적인 노력을 가하면 신체가 위험한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작동하고 혈관의 긴장이 증가하며 어떤 경우에는 동맥 플라크가 떨어져 나와 심각한 뇌졸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시작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바나나, 한 줌의 견과류,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과 같은 간단한 음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세요. 태극권. 느린 아침 산책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심장과 혈액순환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노화된 신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자기관리 행위입니다. 당신의 몸은 조심스럽게 치료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정원 가꾸기 도구를 집어들거나 빠르게 걷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는가? 오늘 일상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아래 9초의 댓글을 달아 알려주십시오.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0초를 남겨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따라온 습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갑작스러운 돌진은 특히 노인의 경우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남으로의 전환은 미묘하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은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신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앉거나 서 있으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기증, 심지어 실신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 건강에 가장 위험한 위협 중 하나인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빨리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시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안정을 취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신경 및 심혈관계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심각한 낙상, 부상, 심지어 입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현기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의 휴식 후에는 척추와 관절이 뻣뻣해지고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 긴장, 허리 통증, 심지어 척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신체 마모로 인해 신체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더욱 취약해지며 수면에서 활동으로의 적절한 전환을 건너뛰는 것은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몸을 깨어나게 하는 간단하고 마음챙김 루틴입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오는 대신 다음 3가지 단계를 따르십시오. 잠에서 깬 후 1에서 2분 동안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십시오. 천천히 옆으로 굴러 몸을 밀어 앉은 자세로 만듭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30에서 60초 동안 멈춰주세요. 이를 통해 혈압이 안정되고 신체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필요한 경우 안정된 표면을 사용하여 지지하십시오. 다음 작업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전에 몸을 완전히 깨우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몇 분 더 있으면 하루를 강하고 균형 잡힌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과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낙상, 신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주십시오. 이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침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 번째, 화장실을 사용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일상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휴식의 밤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조용한 아침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우리 몸이 소화되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이 루틴에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실 사용 중 과도한 긴장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긴장하면 가슴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중단은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위로 펌핑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양을 위험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현기증, 심지어 실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일시적인 혈액순환 부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 외에도 배변 중에 과도하게 밀면 특히 뇌와 복부 부위의 혈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압력은 혈관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파열시켜 출혈성 뇌졸중이나 위장 합병증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혈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핵심은 강압적이기보다는 온화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긴장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선한 과일, 야채, 통곡물을 통해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적절한 수분 공급을 통해 소화를 돕고 배변을 더 쉽게 하는 등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세요. 전화기나 책과 같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물건을 화장실에 가져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간 앉아있으면 하부 정맥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여 치질이나 기타 순환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려면 서두르거나 긴장하기보다는 주의 깊은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방식부터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아침 일과의 모든 측면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작은 습관은 장수를 지원하거나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아침에 충동을 느낄 때 주의 깊게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장기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선택을 하여 건강을 보호하세요. 네 번째,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노년기에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은퇴는 종종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를 잃으면 깊은 공허함이 생길 수 있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지만 사실 장기간의 고립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 인지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기적인 연결이 없으면 뇌와 신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빨리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노인들은 더 오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립된 노인들은 외로움, 정서적 고통, 전반적인 웰빙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회 활동을 중단하거나 혼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다면 이제 조치를 취하고 다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관계는 만족스러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예리함, 정서적 안정,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기적인 전화 통화, 화상 채팅 또는 직접 방문 일정을 계획하여 이러한 연결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멀리 사는 가족이 있다면 기술을 받아들이십시오.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화상통화는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삶에 계속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 노인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홀에서는 노인들의 참여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미술 워크숍, 독서 클럽, 피트니스 강습 및 사교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 산책,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방문, 교회 모임 참석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목적의식을 찾고 있다면 자원봉사를 고려해 보세요. 많은 조직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푸드뱅크 또는 지역 사회 개선 프로젝트를 도울 선배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 목적,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귀하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든, 옛 추억을 회상하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든, 이 작은 순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노화가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포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계속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선택이며 강력한 연결을 육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그것에 달려 있으며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룹에 참여하거나 방문을 계획하세요.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든다면 아래 4가지의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나 많은 노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고 의사를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학적 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상태가 조용히 발생하고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된 후에만 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의학적 평가는 단지 질병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많은 만성질환은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에는 그 상태가 이미 심장, 뇌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에 손상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치료하고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전에 고혈압을 식별하여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 질병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건강검진은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치의, 치과의사,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약속을 계획하고 예약하면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비타민 결핍과 같은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면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필요한 생활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이상한 증상이라도 무시하는 것도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현기증 또는 호흡곤란은 심각한 기저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징후가 있을 때 의사와 상담하면 조기 개입이 가능해 작은 건강 문제가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 건강 위험을 이해하면 자신의 의학적 요구사항을 옹호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치료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을 따르는 것은 검진에 참석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식단 변경, 신체 활동 증가, 처방약 복용 등 의사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무시하거나 의학적 지도를 무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박을 할 가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순히 장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활력, 힘, 독립성으로 가득 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기는 것과 예방 가능한 건강 위기에 대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검진 일정을 아직 잡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알림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에 5개의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정신 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해결하기보다는 견뎌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지 저하, 삶의 질 저하, 고립감 및 불행감 증가로 이어지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며 이를 우선시하는 것은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화는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신체적 건강 문제 등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슬픔, 불안, 심지어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타당하고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묵묵히 견뎌야 하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웰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목적의식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지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음악 연주 등 두뇌에 도전하는 활동은 정신을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 지역사회 행사 참석, 클럽 및 지원 그룹 가입 등은 외로움을 크게 줄이고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통화나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정서적 자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또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신체의 자연적인 기분 향상제인 엔돌핀을 방출하여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산책, 부드러운 요가 세션, 댄스 수업 등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추가하면 신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슬픔, 불안, 애도의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원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치료사와 상담사는 삶의 어려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 대처 전략,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연결과 공유된 이해를 제공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위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명상, 심호흡 운동, 마음 챙김 기술과 같은 수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신 건강은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웰빙의 기본 부분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돌보기 위해 매일 작은 조치를 취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노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성취감 있고 목적이 가득 차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나래 6개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의 건강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가 된 후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후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가지 않은 길과 놓친 기회에 무게를 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나중에 더욱 심오해지며 젊은 세대를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후회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노년을 기쁨, 목적, 연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삶의 일상적인 요구로 인해 우리는 종종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을 연기하게 되며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연결은 장기적인 행복과 웰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피하려면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진심 어린 대화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지원은 물질적인 성공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 다른 흔한 후회는 개인적인 꿈과 열정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기대로 인해 야망을 미루다가 나중에 뒤돌아서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취미를 찾든, 나중에 직업을 바꾸든, 진정으로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쫓는 데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을 받아들이고 열정을 따르세요. 세 번째로 큰 후회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정신건강 실천으로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힘, 명확성을 가지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삶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관계를 육성하고 열정을 추구하고 건강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는 노년을 더 오래 보낼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활기차며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이 후회 없이 의미가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려는 특별한 교훈이나 팁이 있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귀하의 경험과 통찰력은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귀하가 건강, 행복 및 장수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